보건복지부는 올해 주요 업무 중 하나로 노인 연령 상향을 공식화했습니다.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대응입니다. 당장 법 제도 개선보단 사회적 논의에 방점을 뒀습니다. 사회적 인식 변화를 고려하여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노인의 기준은 65세. 지난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이 근거인데 당시 기대 수명은 66.7세였습니다. 지난해 기대 수명은 84.3세로 17.6세나 늘어났는데 노인 기준은 44년째 그대로입니다. 지난해 10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노인 기준을 75세로 상향한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노인 실태 조사에서도 노인으로 생각하는 연령 기준은 평균 71.6세로 나타났습니다. 노인 기준 나이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지만 구체적인 나이 결정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현행 65세로 맞춰진 지하철 무임승차, 기초연금, 보험료 납입 연령, 장기 요양 등 각종 복지수당과 서비스도 조정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인 연령 상향은 현행 60세 이상인 정년 연장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세대별 요구가 다를 수 있고 기업과 노동자 간 의견 차이도 감안해야 합니다. 노인 연령 상향은 지난 박근혜 정부 때도 한 차례 추진됐다가 불발된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엔 전 부처가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SBS 권준입니다. 노인들이 주로 찾는 서울 종로구의 한 시장. 추운 날씨지만 골목 좌판마다 구경하려는 어르신들이 몰렸습니다. 시장 입구엔 정부가 구매 비용을 보조하는 보청기 지원 사업 홍보가 한창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고 노령화 시대 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오시는 것 같고 모임 장소를 여기로 해서 오셔가지고 식사도 하시고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어제 기준 초고령 사회 기준인 20%를 처음 넘었습니다.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셈입니다.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의 노인 비율이 4.68%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10%에서 15%가 되는 데는 11년 걸렸지만 15%에서 20%까지는 절반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추세대로면 불과 15년 뒤 오는 2040년엔 노인 인구 비율이 40%에 달할 전망입니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경제활동 인구가 줄고 연금과 복지 수요는 늘어납니다. OECD 평균의 3배에 달할 만큼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 전문가들은 법정 정년 연장 등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조금 더 일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건강으로 인해서 의료비가 많이 지출이 되는데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돌봄 수요 증가와 세대 갈등 심화 등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힙니다. 인구 전담 부처 설치 등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전담할 인구전략기획부는 내년 3월 출범 예정이었지만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여파로 추진이 멈춰서 있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올해 70살인 김용강 씨는 매일 아침 8시 20분 집을 나섭니다. 목적지까지는 3km 남짓. 한 번에 가는 버스를 마다하고 10분 걸어서 지하철을 탑니다. 무료 승차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일 좋은 이거예요.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절감돼요. 도착한 곳은 장기 요양 등급 노인들을 돌보는 데이케어 센터. 구청의 어르신 일자리 프로그램 덕분에 김 씨는 지난 2월부터 이곳에서 다시 일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한 달 73만 원. 다소 여유가 생겼습니다. 집사람하고 전화해서 밥도 먹고 들어가고 손녀들 용돈도 주고 사주고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현재는 지하철 무임승차와 노인 일자리 외에도 기초연금, 노인 외래 정액제, 무료 예방접종, 장기 요양 등 20가지 정도의 복지수당과 서비스가 65세에 맞춰져 있습니다. 최근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제안한 대로 노인 기준을 75세부터로 높이게 되면 이런 혜택들을 받는 시점이
10년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특히 기초연금 등에 의존하는 저소득층일수록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급속하게 바뀌면서 노인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지만 자칫 OECD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만 더 높일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은퇴한 뒤 노인으로 인정받기까지 생기는 긴 소득 절벽을 어떻게 버티겠냐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려면 단계적 복지 혜택이나 정년 연장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년 연장도 안 하고 노인 연령 기준만 뒤로 옮겨놓고 복지 어떤 급여만 딜레이를 시켜놓으면 이 소득 사각지대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정년 연장에 대해 기업들은 반대하는 입장이고 청년 고용 축소로 세대 갈등을 유발할 여지도 있다는 점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여기 소독원해요. 서울 시내 주택가의 한 유치원 건물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설립된 지 40년 만에 지난 3월 정식 폐원했습니다.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원화수 감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애들이 좀 줄어든 것 같으세요? 현저히 줄어들었죠. 현저히 느끼죠. 동네 다녀보면 임산부들이 없잖아요. 벌써 젊은 분들은 많이 유입은 되는데 지금 그게 아기를 별로 안 낳는 것 같아. 통계청이 UN 세계 인구 전망에 기초해 230여 개 국가와 비교했더니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홍콩, 마카오를 빼면 세계 최하위였습니다. 2072년에도 1.08명에 불과해 마카오 다음으로 가장 낮을 전망입니다. 인구 순위는 현재 5,200만 명으로 세계 29위지만 2072년엔 3,600만 명으로 급감해 30계단 추락할 걸로 예상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혼인을 전제하고 출산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혼인이 줄었기 때문에 출산도 굉장히 많이 줄었었고 혼인을 하더라도 애를 낳는 사람들이 또 줄어들고 고령화 속도도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올해 19.2%에서 2072년 47.7%로 커지는데 홍콩, 푸에르토리코에 이어 세 번째로 높고 세계 평균의 2배 이상입니다. 생산연령 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 비율인 노년 부양비는 올해 27.4명에서 2072년엔 104.2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결혼을 잘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근로소득이 장기 안정적이어야 되고요. 내 집과 관련돼 있는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대 수명은 2072년 91.1세로 높아져 일본과 함께 가장 오래 사는 국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정연입니다.